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이렇게 돈을 벌다가 좀 쉬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는 집에서 좀 뭐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택시는 저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정비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오전에 그 택시를 정비를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이랬는데, 어제 도깨비가 겨울에 아주 중요한 식수가 어제 잘 안 나왔어요. 이제 곧 여기 이쪽 백두대간 이 한백산 주변 이 산골에는 이 강추위가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는 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집 뒤에 조그마한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물이 맛이 좋고, 겨울에 웬만한 추위에는 영하 20도가 내려가도 얼질 않습니다. 여러분, 한 15년쯤 전에 제가 순전히 인력으로 겨울에는 그전에는 아예 못 먹었어요. 10월 말 정도 되면 얼어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또 봄 되면 먹고 이랬는데, 도깨비가 끈기 있게 약 40cm 이 정도, 40cm 정도를 괭이하고 삽을 이용해서 파서 집에 부엌까지 이렇게 땅속으로 이렇게 묻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추위, 영하 한 40도 되면 얼겠지. 하여튼 영하 20도까지, 최악의 경우에 영하 22, 3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들어 1년에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맹추위에도 얼지 않으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식수원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자연수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4개가 나와요. 4개. 그 중에 물이 제일 세게 나오고 양이 많은 것이 저 위에 금대봉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취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11월 중으로 폐쇄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 세게 나오는 물, 그거는 폐쇄를 안 하게 되면은 얼어 올라갑니다. 저 위에 끝까지. 약 400m 가까이, 이렇게 한 300m 이 길이가 되는 것 같은데, 얼게 되면은 취수 파이프가 얼어 터져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예 11월 첫 추위가 와가지고 얼게 되면은 빼놓습니다. 이 빼놓으면은 얼어 터지진 않기 때문에, 또 봄 되면 또 연결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고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호수 3개가 이렇게 이제 남는데, 그 중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건 2개입니다. 여러분, 2개. 하나는 또 이게 아사무사 해가지고 의심스러운 그런 호수고, 확실하게 나오는 게 2개인데, 그럼 영하 20m까지 올라갔을 기온이 떨어졌을 때도 그러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거는 몇 개냐? 1개입니다. 1개. 어제 도깨비가 손본 거 1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가 2개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또 얼게 되면 이건 또 미리 예방조치 차원에서 빼놓습니다. 여러분, 빼가지고 저희 집이 좀 이 높은 언덕 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빼놨다가 또 날씨가 또 며칠 있다 풀리면은 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옛날에
탄광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급조된 동네입니다. 급조. 급작스럽게 집이 들어서고, 뭐 하룻밤 자고 나면 집이 몇 채씩 들어서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저는 하여튼 그런 경험은 못 했는데, 저희들이 고향을 떠나서 이쪽으로 오기 전에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그냥 근처에서 나무처럼 생긴 게 있으면 다 끌고 내려와 가지고 그냥 집의 형태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둥 몇 개 세우고 거기다가 근처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쌀이나무, 그 다음에 물풀이나무, 요래 가는 거 요런 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거기다가 억새풀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이걸 작두 같은 걸 잘라 가지고 진하게 이렇게 버무리면은 굉장히 끈기가 있는데, 이걸 탁탁 발라 가지고 벽을 세우는데 집 한 채가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방 한 칸 부엌 한 칸 짓고 나면은 계속 달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막 그런 식으로 광산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일정한 동네 맷집마다 그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호수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물탱크라 그러는데, 물탱크에 모아서 그걸 퍼다가 집에까지 길어가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좋아지고 광역 상수도라는 게, 여러분, 저쪽에 태백에서 승용차로 한 20분 정도 가게 되면은 그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소재지 하는 데 가면 그 광동댐이라고 있어요. 광동댐. 그 광동댐에서 물을 뭐 20km인가 몇 킬로를 끌고 와가지고 삼척시 도계읍,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 이 주민들이 그 물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광역 상수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0년쯤 전에 그 광역 상수도가 이렇게 개통이 됐는데, 도깨비 집에는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물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0년 전인가 10여 년 전인가 하여튼 저희 마을에도 사실은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누차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은 도깨비가 이 못난 탓으로 이렇게 뭐 아이들 엄마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되고, 혼자서 이렇게 택시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부양을 하다 보니까 요게 없었어요. 머니. 자, 남들은 수도를 다 넣는데 낸들 왜 안 넣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라니까 떼거리가 있어야지. 떼거리는 있었는데, 자, 수도를 넣으려면 여러분 초기에 돈이 또 이리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이들한테는 한참 돈이 또 들어갈 때고, 택시에서 벌어봐야 코딱지만큼 버는데, 겨울 빼고는 물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수도가 필요 없겠다 해가지고 안 넣은 집이 몇 집 있어요. 이게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니까, 수도가 있어야지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요즘은 세탁기나 이런 게 전부 수도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얼추 가르치고 지출도 약간 전에보다는 좀 적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뭐 이래, 수도를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초기에 할 때는
그 싸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아보진 못했는데 막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또는 우리 집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언덕진 곳으로 이렇게 수도관을 따와야 되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될지 어떨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조건이 되는 대로 이 상수도를 집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물이 얼든지 말든지, 아니 얼든지 말든지는 아니지, 자연수를 공짜로 먹는데 여러분 관리를 잘 해야죠. 얼면 얼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되지. 자, 잘 관리해서 겨울에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수돗물을 먹고, 또 보조수가 내려오면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무단배집. 자, 오늘 아침에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지거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아침 신문 읽기, 우리 미사일이 북한의 전자방패 뚫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리 군이 대북 우위를 주장해 온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주요 유도무기들에 대해 북한의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자체 진단을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북한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사일 등 유도무기에 장착되는 탐색기가 북한의 전자전에 교란될 수 있다는 내부 진단이 있었다 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신기술 도입 등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군 수뇌부는 북한의 최근 신종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전 제압이 가능하며 방어 또한 문제 없다고 해왔었지 않습니까? 정의용 안보실장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하지만은 북한의 전자전의 미사일 유도 체계가 무력화될 경우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엔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북한의 전자전은 미사일에 장착된 탐색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움직이는 목표물의 타격에 필요한 장치로 무력화되면 현무 등의 유도미사일이 북한군의 이동식 발사대, 함정 등을 타격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TEL이 뭔지 모르겠어요. 고체 연료 도입으로 전개 시간을 대폭 단축해 사전 탐지하기 매우 어려워진 상태다. 전자전을 통한 방어 능력까지 완비할 경우 우리 군이 구축해온 삼축 체계 중 킬체인 선제 공격 능력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결속력이 최근 급속 이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징용 배상 판결과 대한국 수출 규제를 겪으며 전후 최악의 수렁에 빠진 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정부가 대일 보복 조치로 택한 한일 군사보호 협정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미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중국 러시아 연합 전폭기 편대가 지난 7월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저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위기에 처한 삼각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준 상징적 어쩌고저쩌고. 자, 현실된 인구 절벽, 군 병력 50만으로 감축, 모병제도 거론되고 있다.
출생아 수 추락하니 학령 인구 급감하고 병력 자원 2038년엔 반토막 20세 남자 인구 24만. 병력 자원이 줄어 2022년까지 8만 명 감축. 최전방 사단 11개에서 9개로. 여 싱크탱크 모병제 전환 연구 총선 공약으로 제한 계획. 학생 급감하는데 교원단체 반발에 교사 감축은 내년 이후 검토. 하하, 참, 옛날에 도깨비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보통 5명 정도는 보통이었어요. 뭐 우리 동네도 보면은 저기 이름을 짓기가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뭐 1권이 2권이 3권이 뭐 또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렇게도 지어놓고 이랬는데, 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비판했던 여금태섭 인터뷰 2030. 자, 며칠 전에 옛날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 중에 강기정 씨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나경원 한나라당 원내대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나경원 대표가 그때 아마 북한의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바로 쏠 수 있다 하는 문제 때문에 정의용 실장하고 어떤 언쟁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강기정 씨가 민정수석인가? 뭐 하여튼 여당과 야당과의 어떤 관계를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도 해주고 사바사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실장한테 뭐라고 따지니까 뭐 우기다니 이러면서, 우기다니 이 사람이 말이야, 응? 어디에 대고 우기다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좀 액션이 좀 세긴 센데, 우기다니 어쩌다니 하면서 한마디로 좀 항의성 비슷하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버럭 강기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강기정 무슨 소통하는 사람인지 뭔지 하여튼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도깨비가 올 때는 그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여야 관계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잠시간에 화를 못 참아서 야당 원내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아마 점점 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처신을 했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국회의원끼리는 치고받고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강기정 씨가 있는 그 위치에서는 절대로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국정감사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벌어진 태도 논란의 여파로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애결위 전체 회의가 무산됐다. 중략하고 그래가지고 야당은 비서실장이 나오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관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며 야당 요구를 거절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은 대통령의 얼굴이고 입이다.
그렇게 큰 실수를 하면 대통령이 입법부를 얕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한국 땅을 향해서는 애결이 보이콧에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강수석이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아이고 참 고양이가 지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한반도 바깥 안보 비용까지 청구. 이 서틸웰이 옛날에 주한 미 사령부 이 사령관 하던 서틸웰 사령관 그 사람 아닌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연계할 경우 관련 비용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 국무부 보고서도 동맹 역할 강조. 외교 소식통 청은 연계 피하고 국내 주둔비 협상에 집중 입장. 화웨이 통일한테 주한미군도 포함 사용하네. 서틸웰 전 동아태 차관보 서틸웰 지소미아 유지 우회 압박. 청와대 입장 달라진 것 없다. 선거. 최근 한일 최근 지소미아 정보 공유. 미 국무부는 5일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최근 한일 두 나라가 지소미아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태국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강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반도에서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미일 삼각 구조에 견고하게 안 넣게 되면 미국도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에 아프간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라크가 그때 쿠웨이트를 그때 침공했을 때 단호하게 이렇게 뭐 아작을 내고 이랬는데 그것은 미국에게도 충분히 성산이 있는 그런 싸움이었지만은 미국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몇 분이야? 이란이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계속 대들고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박살낼 수 없는 이유는 자, 이란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건드리게 되면은 인구도 8천만이나 된 데다가 또 뭐 이슬람 맹주를 뭐 자처하는 그 이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 협조하는 나라들도 많고 또 전쟁을 해서 실익이 또 뭐 별로 없고 또 그 전쟁의 여파가 또 이스라엘까지 또 이렇게 휘감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망설이고 있고 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도 군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북한과 이 대치 상황이 70년, 또 북한을 우리가 북한만 염두에 둘 수 없는 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자, 이 대륙 세력, 우리 한반도도 대륙이지만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그 군사력을 지금 계속 강화를 하고, 원래는 그 군사비가 40조 원을 넘어서 가지고 50조 원 가까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50조냐 60조냐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보에
탄탄한 디딤돌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안보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겪지 않았습니까? 6.25 임진왜란, 거란의 고려침공, 준비 없이 당했어요, 준비 없이. 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배, 형님들께서 죽기 살기로 고생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민주적으로도 성숙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아주 멋진 나라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일각에서는 한국은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는데,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국 패스포드, 맞나 모르겠다. 영어를 이거 쓰면 안 되는데, 한국 여권을 탁 들이밀면은, 오케이, 통과, 패스. 근데 무슨, 이상한 나라 여권 이렇게 내밀면은, 1시간씩 심사를 해요. 북한 여권도 별로 안 알아줍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 사우스 코리아. 탁 내면, 오케이, 통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비하하지 말고,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자가용 굴릴 수 있는 나라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깨비도 돈 벌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밤에는 춥다가, 낮에는 덥다가, 소위 말하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 어제 도깨비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띵 하고, 의욕도 안 나고, 팔다리도 쑤시고 뭐 이랬는데, 오늘은 살아났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도 한백산 도깨비 영상이 재미는 별로 없지만은,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여러분 광고 요거 너무 건너뛰기 하시지 마시고 좀 한 번씩 20초 이런 거 좀 봐주십시오. 제가 그 돈으로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그러고 있어요. 광고 봐주시기, 좋아요 요거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구독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저 멀리 때로는 지리산도 가고 주황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도깨비가 여러분들의 큰 도움으로 요즘은 장비도 많이 마련했어요. 무쇠솥, 무쇠 후라이팬 이런 것도 많이 장만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또 감사하게도 등산화를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2년 전만 해도 등산화가 한 개밖에 없어, 한 개. 근데 우리 포항 쪽에 사시는 초롱님이라고 계신데, 초롱님께서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부산에 계시는 구독자님께서도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등산화가 무려 8켤레. 자, 이걸 탁 신고 숲을 이렇게 댕기다 보면 비암이고 뭐고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집에 일이 없을 때 이 스마트폰에 한백산 도깨비 영상을 하나 탁 켜놓고 계속 돌리면은 광고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틀어놓는다고 돈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시간이 되시면은 광고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더 좋은 영상 이렇게 담으로 막 여기저기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오늘도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